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다 보면은 한참 다 고추밥 만드느냐고 막 밭에 나가서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 옆에 이게 난로거든요. 올해 저희가 난로를 처음 만들어서 써봤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한 3월 달까지 쓰고 4월 달부터는 거의 쓰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이걸 다 해체해서 밖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내에 저희가 직접 만든 난로를 사용한 3개월 정도 썼는데 그 사용한 후기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이게 도시 생활과 다르게 초원에서는 겨울에 이제 난방비 폭탄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난로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 써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점, 단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난로 사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난방비 전략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수했던 게 저희 집이 지금 남향이에요. 정남향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 햇볕이 저쪽 부엌 있는 데까지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해가 이렇게 낮게 뜨기 때문에 저쪽까지 들어가서 해가 있는 동안에는 보일러든 난로든 필요가 없어요. 이 햇빛만으로도 한 보일러 저 온도계 보면은 20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안 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없는 아침에 그리고 해 지고 이제 자기 전까지 저녁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뗐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일러 돌릴 일이 겨울에는 진짜 없었어요. 낮에는 어차피 햇빛 때문에 안 돌리고 해가 없을 적에는 이제 난로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 거실이 기름 보일러인데 기름 보일러 돌릴 일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잠잘 적에는 저희가 저 뒤에 있는 구들방에 가서 자기 때문에 거실에 그냥 동파될까 봐 그냥 최저 온도로 맞춘 거 외에는 난방을 위해서 기름 보일러는 안 돌렸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진짜 난방비 거의 제로 가깝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써보니까 막상 1, 2월 달에 많이 추울 적에는 난로를 떼면은 기름 보일러를 뗄 일은 없는데 이제 한 3월쯤 되니까 날이 많이 풀려가지고 보일러를 떼면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3월 달부터는 이렇게 아침에 막 일어났을 적에만 피고 저녁에는 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난로를 안 피우게 되면은 추운 게 아니라 방바닥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방바닥 좀 뜨겁게 할 대필 요량으로 기름 보일러를 돌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추웠을 1월, 2월 달 같은 경우는 기름 보일러 거의 안 돌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 나면서 기름을 한 100만 원어치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정산을 안 해봤는데 한 번 넣고도 지금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100만 원 아니고 한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난방비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는 훈훈함. 사실은 보일러를 돌려서 보일러 온도를 높게 하면은 역시 방이 훈훈해지긴 하는데 기름을 그만큼 많이 써야겠죠. 근데 저희 집이 지금 방을 하나만 내다 보니까 거실이 엄청 넓은 편이에요. 근데 이 넓은 거실을 기름 보일러 돌려서 훈훈하게 하려면은 기름 엄청 들어갈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난로를 펴보니까 여기 난로를 막 피게 되면은 이제 위에 공기가 엄청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이 집에 들어왔을 적에 따뜻한 느낌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전에 난로 없을 적에는 저희가 여기를 막 윗공기가 훈훈할 정도로 그 보일러를 돌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뭐 춥지 않을 정도만 해서 한 22도, 23도 정도로만 해놓고 살았었는데 그때는 뭐 집에 있어도 춥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따뜻한 느낌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난로를 펴보니까 훈훈하고 그리고 요 근처에는 뜨거워서 가지도 못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매년 겨울에 난로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군고구마가 있죠. 뭐 저희는 아궁이가 있기 때문에 아궁이에 군고구마를 구워 먹어도 되지만 사실 왔다 갔다 좀 번거롭거든요. 매일같이 해먹기는. 근데 이제 난로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 고구마 구워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구조가 애매해서 저희가 고구마를 여기 놓거나 요 위에 올려놓으면은 고구마가 되는데, 야, 역시 밤이 됐던 고구마가 됐던 이 물에 찐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군고구마가 맛있거든요. 또 시골이니까 자기네 먹을 저 고구마 정도는 다 어느 집이나 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뭐 고구마 모종 한 단에 한 7,000원 했나? 그거 하나 심어 놓으면은 꽤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거 갖다가 겨우 내내
군고구마 구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불을 피우게 되면 제가 온도를 재보니까 많이 올라갈 적에는 한 400, 요 위에가 한 400도까지도 가고 통상 한 200에서 300도 정도는 가요. 그러니까 군고구마 말고 뭐 어떤 분들 보면은 삼겹살 구워 먹고 뭐 라면 끓여 먹는 거 이렇게 시연해서 보여주시기도 하던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찌개 국이나 찌개 같은 거 해놓고 데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 저는 지금 전기레인지를 쓰는데 전기레인지나 그 뭐야 전자레인지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밥 먹기 전에 여기다가 솥 갖다 올려놓으면 데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제 환기가 되니까 좋아요. 우리가 환기를 시키는 게 좋다는 걸 알지만 막상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환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문 열면은 찬바람 들어오니까 춥기도 하고 또 뭐 그만큼 또 환기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뭐 보일러도 더 돌아갈 테니까 알면서도 사실 겨울철에 환기를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난로를 떼니까 난로 이제 한참 막 불 붙었을 적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더워서라도 가끔 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난로 불필 적에 초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기도 많이 필요하고 처음에 이제 뭐 나무 넣고 불 피다 보면 연기도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이제 강제 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난로를 안 쓸 때보다 환기는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 난로를 실내에 놓고 쓰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불을 태운다는 거는 공기를 소모하는 건데 "실내 공기를 태우니까 안 좋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실내 공기를 태운다고 해서 그럼 이 실내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건데 그 고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내가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든지 어떤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뜨겁기도 하고 또 가끔 인제 불 피울 초반에 연기 나기 때문에 강제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실내 공기가 부족해지고 이런 거는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근데 저희가 또 3 개월 정도 써 보니까 단점도 있긴 해요. 그럼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제일 큰 단점은 바닥이 차요. 이게 윗공기는 엄청 훈훈하고 따뜻한데 이 방바닥이 저희가 보일러를 안 돌리다 보니까 방바닥은 차더라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은 제가 보기에 실내화를 신든지 사실 우리나라는 실내화 신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이제 뭐 신발 벗고 돌아다니는 문화인데 실내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거실에서만 신는 실내화를 신으면 좀 낫고 아니면은 요 바닥에다가 뭐 카페트나 아니면 카페트 아니더라도 요즘 뭐 면으로 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저희 집에도 지금 밑에 깔아 놨는데 이런 걸 깔아 놓으면은 좀 나아요. 그리고 위에가 워낙 훈훈하기 때문에 요런 거 깔아 놓고 쓰면은 그렇게 바닥이 차서 못 살겠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할 적에 현지 그 오페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페어라고 이제 현지인 가정집에 살면서 아이들 이제 학교 바래다 주고 집안일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숙식 제공받고 간단한 용돈 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로 호주인 가정이 한 4개월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도 보면은 집이 전부 다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원래 서양 문화가 카페트 문화잖아요. 그때 보니까 집에도 전 바닥에다 카페트가 깔려 있고 제가 또 시드니에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무실도 전부 카페트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바닥은 다 카페트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난로를 피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죠? 서양은 온돌 문화가 아니라 그 난로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되면은 바닥이 엄청 찬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트를 안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카페트 깔고 집도 다 신발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바닥이 차서 그런 거더라고요. 또 하나는 온수 사용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제 실내 난방을 하면서 기름 보일러를 돌리게 되면은 굳이 온수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 난방되는 도중에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난로를 피우면서 기름 보일러를 거의 안 돌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뜨거운 물 필요하면은 목욕 버튼을 누르면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온수를 튼다고 자동으로 덮여지는 게 아니라 목욕 버튼을 눌러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욕 버튼을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뭘 설거지를 한다든지 소소하게 뭐 손 씻는다든지 이럴 때마다 목욕 버튼 누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온수가 조금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저는 설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식기세척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양이 많으면 식기세척기 돌리니까 뭐 그런 대로 그것도 뭐 사는데 별 지장은 없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 노동력이 있죠. 난로든 아궁이든 나무를 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기름을 사올 필요는 없지만 나무는 필요한데 뭐 나무도 몇십만 원 주면은 1톤, 1톤? 하여튼 몇 톤 트럭으로 이렇게 사다가 쓸 수도 있어요. 뭐 얼마인지는 제가 안 사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무를 사다 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산골에 살다 보면은 주변에 나무는 많아요. 내가 굳이 뭐 나무를 베지 않아도 사실 산에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뭐 쓰러진 나무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충분한데 문제는 그 나무를 가져와야 되고 나무가 크게 되면은 이거를 잘라야 되잖아요. 전기톱을 쓰게 되는데 전기톱도 써보면은 뭐 진동도 심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 오래 쓰다 보면은 육체 노동이긴 해요. 그것도. 또 전기톱으로 이렇게 토막 낸 거는 그 난로나 아궁이에 쓰려면 도끼질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난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얇게 해야지 불도 잘 붙고 낫더라고요. 근데 도끼질 하는 수고가 있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요즘 유압도끼를 팔아요. 한 몇십만 원 한다던데 유압도끼 있으면은 도끼질 안 하고 쉽게 자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월 초에 만들어서 1월, 2월, 3월 그렇게 3개월 지금 쓴 셈인데 엄청 만족하고 있고요. 내년도 후년도 계속 난로는 쓰려고요. 겨울에.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 난로하고 아궁이 2개 쓰면은 기름은 이제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태양열 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양열 못 하게 됐는데 내년에 태양열 발전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전기 활용해서 온수나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난로를 밖에가 아니라 실내 거실에 두고 사용한 결과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은 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죠. 돌아오는 겨울에는 이거 말고 이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난로 만드는 영상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거 이제 토대로 해서 다시 만들었으면 될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난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완전 연소라고 하죠. 나무가 인제 거의 탄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완전 연소라는 게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CO2랑 H2O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완전 연소죠, 아마. 근데 이게 그 완전 연소가 못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이제 탄소가 다 못 날아가고 남는 게 인제 재가 되거나 끄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완전 연소의 조건이 제가 또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고온 환경과 충분한 산소 주입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온 환경을 위해서 인제 난로 안에 내화 벽돌 쌓거나 뭐 내 앞에 몰탈 바르고 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올해 그걸 못 했어요. 안에 인제 고온 환경 유지를 못 하다 보니까 불이 활활 잘 탈 적에는 괜찮아요. 연기도 안 나고 괜찮은데 처음 불 필 때랑 나중에 불이 꺼질 무렵에는 아무래도 인제 온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을 열거나 하면은 연기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 적에는 안에 뭐 내화 벽돌을 넣든지 해서 고온 환경을 좀 유지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충분한 산소 주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뭐 2차 보완기 해서 올린 영상에 보면은 난로 옆에 구멍을 좀 많이 뚫어 놨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안에 고온 환경을 깨트리기 때문에 공기 주입을 할 적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예열된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2차 보안 영상기에 보면은 신기하게 어떤 외국인 분이 오셔서 이 영상을 보고 영어로 막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이 공기 구멍에 찬바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프리히티드 뭐 에어를 넣으래나 뭐래나 그러니까 예열된 공기를 넣으라고 하고 조언해 줬는데 저 그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했고 그 글자 자막도 다 한국어인데 외국인이 그걸 어떻게 보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들 적에는 그 안에 고온 환경을 위해서 좀 내화 벽돌을 쓰고 밖에 이제 공기 주입하는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난로에 제가 여기 지금 저희가
디귿자로 연도를 돌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에 뭐 끄름 차서 막힌다는 둥, 열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랬나? 하여튼 지적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조만간 저희가 해체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번 찍어서 제가 올려볼게요. 저도 안에 이 디귿자 연도 안에 끄름이 얼마나 찼을지 이 연통 안에는 지금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조만간 해체하는 대로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실내 난로를 사용한 후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촌에 살게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촌에 살고 계시더라도 난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날이 따뜻해져서 뭐 난로 시즌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난로를 접으면서 나름대로의 실사용 후기를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뭐 밭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밀었던 창고도 다시 하고 있고 풍력 발전기도 곧 세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준비되는 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